여러분 오늘은 그동안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요청하신 내용을 받아들이고 또 잘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내용은 그 주택을 마련할 때 뭐 다들 여유가 있어서 주택을 마련하는 게 아니죠. 어차피 일정 자금을 가지고 있고 그 자금 가지고 집을 사기는 현재 우리 주택 시장 그 상황으로 봐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반드시 대출이라는 그 금융 상품을 이용해서 주택을 사실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께서 아파트를 구입하시든 단독주택을 구입하시든 어쨌거나 그 주택을 구입하실 때 그 일정 부분 금융을 활용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택을 마련하실 때 어떻게 금융을 마련할 것인지 대출금을 마련할 것인지 이걸 좀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제도로서는 주택금융공사라는 데가 있어요. 주택금융공사에서 그 보금자리론, 뭐 신혼 다자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뭐 디딤돌 대출, 뭐 이러한 상품을 개발해서 주택이 반드시 필요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출을 좀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출 제도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또 대출 자격에 따라서 어떤 상품을 활용을 해야 되겠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볼까 해요. 다음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는데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많이 뉴스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각종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들으실 텐데요. DTI라는 게 있어요. DTI. 그리고 LTV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DSR이라는 게 있죠. DSR.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담보 대출을 해준다든지 신용 대출을 해준다든지 이럴 때 쓰이는 그런 용어들이란 말이죠. DTI를 먼저 살펴보면 이건 대출 받고자 하는 분의 신용도와 관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DTI는 Debt to Income이니까요. 대출자의 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소득 대비 부채를 얼마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게 판단하는 게 DTI예요. 그리고 이제 LTV라는 게 있습니다. LTV. LTV는 Loan to Value죠. Value. 그러니까 담보 가치가 있는 물건이 실제 감정평가 보통 해서 이제 value를 정하게 되는데 감정가이면 감정가에 그 가격에 대비해서 얼마나 돈을 빌려줄 수 있느냐. 이게 바로 LTV입니다. 그리고 이제 DSR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뭐 담보대출이 됐든 DTI가 됐든 총괄적으로 해서 부채 비율 상환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이렇게 총괄적으로 검토하는 거예요. 예컨대 DSR이 도입이 되는 이유는 어찌 보면은 대출자들에게 좀 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더 면밀하고 밀도 있게 부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이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지금 우리가 가계 대출이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 대출이 엄청나면 과거에 미국이나 이런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든지 이런 부분 다 가계 대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큰 위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 통제하겠다라는 금융 정책 중의 일환으로 나오는 대책들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세부적으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 대출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지원 대상은 말이죠. 보금자리론은 일단은 연간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또 실혼가구는 8,500만 원 이하, 다자녀다 그러면 3자녀를 말하는 거 이상, 최대 1억 원, 소득이 1억 원 미만이면은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이건 반드시 집을 살 때 필요한 그 상품들이에요. 적격 대출의 경우에는 이건 소득은 제한이 없습니다. 없고요. 그리고 디딤돌 대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6천만 원 이하 소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생초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신혼 그리고 이자녀 이상이다 그러면 7천만 원 이하 소득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럼 주택수는 어떻게 될까요? 보금자리로는 무주택자, 1주택자도 가능합니다. 적격 대출이요, 무주택자, 1주택자 가능해요.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보금자리론이나 적격 대출은 1주택자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1주택이 있는 경우는 그걸 처분해야 돼요. 그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서 1년 또는 2년 이내에 보금자리론이나 적격 대출은 처분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대출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요. 디딤돌 대출은 원래 무주택자만 해당되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겠고요. 그리고 주택 가격에서 보면은 보금자리로는 6억 원까지 대출해준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로 샀을 때 대출해주겠다는 얘기고, 적격 대출은 9억 원 주택 가격이에요. 9억 원 이하일 때, 9억 원 이상 넘어가면 적격 대출 안 되는 거고, 보금자리론도 6억 원 이상 넘어가면 대출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디딤돌 대출은 주택 가격이 5억 원이 넘어가면 대출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택 규모를 볼게요. 제한 없어요. 보금자리론이나 적격 대출은 제한이 없어요. 근데 디딤돌 대출은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85제곱미터를 넘어가면 안 된다. 전용 면적입니다. 전용 면적.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몇 년이 되겠냐?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 디딤돌 대출 모두 10년, 15년, 20년, 30년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는데요. 이 중도상환 수수료가 뭘까요? 내가 돈을 1억 5천을 빌렸는데 좀 하다 형편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다 갚아야 되겠다. 나 빚 안 지고 싶다. 그랬을 때 은행에서 이걸 콜방어라고 부르는데요. 1.2% 이 어떤 이율을 부담하고 그 페널티를 주는 거죠.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 상환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이제 상환 구조를 보면 그 보금자리로는 거치 기간 없이 그냥 분할 상환하는 거예요.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든지 아니면 할증 상환이라든지 또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그 구조에 따라 그 상환 방식에 따라서 이제 월 얼마씩 부담하는 금액들이 달라지긴 하지요.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 그 원리금 균등 상환을 은행에서 권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은행하고 상의할 필요가 있는 거고 또 상담하면 돼요. 그리고 디딤돌 대출의 경우에는 분할 상환도 이것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대신 1년 거치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최고 얼마까지 해줄 거냐? 보금자리론의 경우에는 3억 원,
먼저 3자녀 이상 가구라면 뭐 4억 원까지 된다는 얘기고요. 적격 대출은 5억 원이고요. 그리고 디딤돌 대출은 2억 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럼 얼마까지? 이것은 보금자리로는 최대 DTI 60%, 최대 LTV는 70%라는 얘기고, 적격 대출도 마찬가지네요. 그 대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는 좀 차이가 있어요. 이건 은행 대출 상담할 때 상의를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참고적으로 대전은 투기관리지역입니다. 투기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조정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디딤돌 대출은 투기지역 투기관리지역 관계없어요. DTI가 60%, 최대 LTV는 70%.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예컨대 내가 1억짜리 집을 산다 이거죠. 뭐 그런 집이 흔치 않습니다만, 그럼 LTV로 봤을 때 7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고, 또 하나 소액보증 임차금을 공제하고 줘야 되게는 무슨 말이냐면, 할 때 방수나 이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 대전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볼게요. 디딤돌 대출을 1억을 상대로 해서 집을 1억짜리인데 70% LTV를 적용받아서 7천만 원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대전 같은 경우는 2,300만 원 공제한단 말이죠.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월세 보증금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걸 공제하고 주는 뭐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좀 유념해서 은행하고 상담할 때, 그 자금 마련할 때 좀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잘 플랜을 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전반적인 걸 좀 살펴보았고, 이 세세한 내용을 좀 더 알고 싶으면, 그 한국주택보증공사, 지금 이제 모두의, 첫 화면에서 그 이니셜 내지는 그 홈페이지 화면을 보여드렸는데요. 거기 들어가서 또 자세히 읽어보시면 참고가 되시겠습니다. 다음 내용 한번 살펴봅니다. 이 보금자리론을 조금만 더 소개해보면은, 이 보금자리론은 뭐 U 보금자리론, 아낌이 보금자리론, T 보금자리론이 있는데, 이건 뭐 내용들이 다 비슷하고요. 예컨대 뭐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보금자리론, 유보금자리론이라고 하고, 또 아낌이 보금자리론은 근저당 설정 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했을 때 이걸 아낌이 보금자리론이라고 하는데 금리가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T 보금자리론은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별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이율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유의하실 사항은 그 대출 신청 후 대출 승인까지 거의 한 40일, 한 달 이상 걸리고요. 승인한 다음에 대출이 실제 실행되는 건 한 30일 정도.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여러분께서 뭐 주택을 계약했을 때 잔금 처리일이란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화면이 더 있는데 한번 살펴보실게요. 요것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디딤돌 대출에 관련된 건데요. 신청 대상은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건 생략을 하고요. 신청 시기를 말씀드릴게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라, 이 말은 지금 잔금을 치르고 나면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내게 되잖아요. 근데 이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지, 그 신청을 도과해서 신청하면은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런 뜻이고, 근데 대개의 경우에는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거니까 뭐 이건 뭐 크게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 대출 금리 살펴봅니다. 연 1.85에서 2.40%. 이것도 우대 금리, 그 대출자의 신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조건에 따라서
우대금리 추가 적용될 수 있고요. 이 대출 처리 기한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최장 70일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2개월 좀 넘게 걸리죠. 그거 참고하시고, 그 나머지는 뭐 다 비슷한 내용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하셨다가 자금 계획을 좀 잘 수립하시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 그러면 그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가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한 또 아니면 잘 모르시는 용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혹시 의문이 있으시면 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뭐 질의를 하셔도 좋고, 또 전화를 하셔도 제가 제 일처럼 한번 제가 보살펴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정보를 잘 지혜롭게 활용하시고 내 집 마련할 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늘 행복한 나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드리는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잊지 말아 하실 것 있죠? 좋아요, 구독, 알람 이렇게 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면 제 유튜브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